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이 외가고 어릴 때부터 방학만 하면 여기 와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후보님, 그럼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50조 갖고 부족할 수도 있죠. 당내에서는 사실은 좀 반대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당내 분위기가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후보님 생각은 당장이라도 여야가 추경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쇼잉만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내수경제의 상생 발전 방안의 논의 자리만큼 오늘 많은 의견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이 외가고 어릴 때부터 방학만 하면 여기 와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또 어떨 때는 겨울방학까지 보내기도 하는 곳이어서 늘 추억이 가득히 있는 데고, 언제 와도 강릉에만 오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전환이 되는 곳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더더욱이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 강릉 지역에서 또 잘해서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오늘 좀 듣고, 또 강릉에서의 성공 사례가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또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이런 애로점이나 정부가 뭘 해줬으면 좋은지 하는 것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탄 없이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께서 강릉이 외가이신 거는 강릉 시민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릉 시민들이 많은 또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했던 진민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하는 가운데 손소독제나 발열 체크기 등의 물품도 스스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손소독제나 발열 체크기 등의 최소한의 물품 지원이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어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손소독 세정제와 또 발열 측정기는 사실은 영세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즉각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은 우리 국가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으로도 이거는 공공 제한으로 해서 공용 제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법리상으로도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손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소위 증명의 책임을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과세 특례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이 전국의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점포의 면적당 어느 정도의 손실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좀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공용 제한의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등급화를 또 시켜서 그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기술도 데이터라든가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2차 비용 50조를 손실보상에 한 43조 정도 그리고 한 50조 정도의 대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5조 원 정도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를 정부가 좀 부담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안 그래도 신용도가 추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 수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재창업 지원, 교육 이런 데에다가 일단 쓰고요. 우리 당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0조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변종 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50조라고 하는 거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정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서 이렇게 쓸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정부가 즉각적으로 손을 뻗어서 구제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부 복지 수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네, 제 질문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손실보상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수위 추경 시작이다 이런.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제가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면은 100일 안에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럼 지금 추경에는 어쨌든 반대한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제가 50조 얘기를 했을 때 퍼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법률안이야 우리 의원들이 제출해서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지만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먼저 예산안을 제출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그럼 연말이나 연초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다 입장이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꼭 뭐 제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돈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수화 등급화를 해가지고 사실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입은 공용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스스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지수화 등급화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피해 금액을 설정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은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연장선은 아까 네. 말씀하실 때 50조는 8월 기준이라고 하셔서 재원이 늘어나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것까지도 아니요,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일단
1차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투입을 하면은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을 좀 올려서 그 스스로 좀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데,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50조 갖고 부족할 수도 있죠. 이게 마치 우리 IMF 때 그 사실은 IMF로부터 우리가 좀 작은 규모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해야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자영업자들의 그 무너진 이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많은 금액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제일 적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은 국회가 예산을 짜자마자 추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견인지. 이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이제 그 예산안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또 추경을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 들렸다 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비상시입니다, 이거. 그래서 비상시에는 정부가, 국회와 정부가 정말 그 비상한 그런 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하나만 더, 저도 또 질문 드려도 죄송한데, 당내 분위기가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후보님 생각은 당장이라도 여야가 추경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뭐 여기에 동의한다면은 바깥에서 무슨 이런 쇼잉만 하지 말고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